우리는 지금 최첨단 디지털 환경에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의 개인 정보의 중요한 디지털 정보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민원 디지털 온라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복구된 항목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을 사칭한 어떤 보이스피싱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송규 한국안전전과협회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긴 명절 동안에 사실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전산망에 대혼란이 발생한 지 18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혼란이 많고 정말 일상이 마비될 정도의 그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 그리고 복구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가 일반 화재 정도 되면은 2, 3일 정도에 끝나고 바로 이제 뭐 복구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거는 디지털 데이터가 지금 파손돼 버린 것이죠. 불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민원을 디지털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완전히 못하고 있는데 그보다도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네.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업무 시스템이 전부 다 마비돼서 전부 수기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데 굉장히 이제 피해가 크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복구율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8일째거든요. 네. 근데 복구율이 지금 36.7%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래 647개 어떤 데이터 시스템이 소실됐다고 하는데 이틀 있다가 709개로 더 늘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260개만 지금 복구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36.7%. 앞으로 지금 3분의 2 정도가 남았다고 보는데 네. 언제 될지 굉장히 이것도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복구율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 중반대를 이제 넘고 있는데 조금 더 좀 속도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이 합동조사단의 감식 결과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인재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뉴스를 함께 보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5층 전산실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충전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동 과정에서 충격을 받으면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가 이 배터리 내부에 그 전하라는 게 있습니다. 전하량이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놈이 단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들은 배터리를 옮길 때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놨습니다. 하지만 국정자원 전산실의 배터리는 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SOC는 80% 정도 됐었다고 하고 지난해 5월 국정자원 대전본원을 대상으로 한 화재 안전조사에서 전산실은 제외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화재 취약점을 미리 점검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당시 점검 과정에서 기기 오작동 등이 일어나서 조금 불안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된 지 벌써 일주일째. 복구율이 20%가 채 안 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인재라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자, 알려진 대로 이번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서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려면 먼저 배터리의 그 충전율을 30% 이하로 이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그런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은 건데 이런 기준을 만들어진 어떤 이유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충전율 30% 이하로 해야 된다. 어떤 이설시. 네. 이 기준은 지금 방송에 나왔지만 제조업체 기준이에요. 아, 제조업체 기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 관리원에서는 이설할 때 30% 이하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왜 충전율을 낮춰야 되냐?
라는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지금 충전이 많이 되고 있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80%가 됐다 하거든요. 네. 우리가 전기차도 지금 완전 충전이 아니고 20, 30%는 낮게 충전하라 하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여기서 똑같거든요. 네. 지금 충전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집적됐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가 집적됐다는 얘기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높다는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죠.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배터리 안에 전에 액이 있거든요. 네. 그 액이 분리막이 있어요. 지금 전자가 통하지 못하게 하는 분리막이 있는데 고열의 분리막이 약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쇼트가 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스가 발생해서 이런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할 때는 최대한 충전율을 낮추면 낮을수록 좋은데 네. 뭐 20%면 더 좋겠죠. 아예 제로였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제조업체 30% 하라고 하는데 이 할 때는 30%가 되지 않고 80%가 됐다. 이거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유와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화재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그런 그 기준과 이유, 근거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지금 이제 제조업체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데이터, 중요한 관리에 대해서 이설할 때 이런 교육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조업체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데이터, 어떤 전산실, 모든 시스템들의 이 법을 꼭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네. 또 화재 안전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재 안전 조사 보면은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일반 건물에 화재 안전 점검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화재 안전 점검과 화재 안전 조사는 별도로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화재 안전 점검은 일반 건물에 대해서 화재 안전 점검은 지금 불이 났을 경우에 소화기가 잘 작동되는지, 네.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유지 관리 수준이거든요. 대피로는 확실히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화재 안전 점검인데 여기는 화재 안전 조사예요. 이거는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화재 예방 안전관리법에 화재 예방 강화지구 안의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화재 안전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1년 1회 이상. 그만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1년 이상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이제 하도록 돼 있냐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일반적인 점검에서는 유지 관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불이 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니 이걸 보수해야 된다. 아니면 배터리와 UPS 간격이 너무 가까우니 이격거리가 가까우니 더 길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화재 안전 조사에 좀 포함됐다라고 봐야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점검과 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확실히 이제 점검과 조사는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위험 건물에 대해서는 네. 화재 강화 지구에 있는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는 화재가 얼마나 위험도가 노출되어 있는지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네. 위험도가 있다면 보수하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죠. 개보사라는 이런 요구 사항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화재 안전 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지난해 화재 안전 조사에서 기기 오작동으로 전산실이 제외됐다는 그 이야기가 또 뉴스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더라 하면은 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사실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재 안전 조사는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 데이터 센터가 정말로 불이 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재 안전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예방 차원이 충분히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 전반적으로 이제 저는 보면 네. 화재 안전 조사를 했냐 안 했냐 보다도 어떻게 했었냐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재 안전 조사를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규정이 더 엄격해지니까. 네. 그러는데 화재 안전 조사를 2번 했냐 3번 했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떻게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냐. 이게 좀 관건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성규 회장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조사를 할 때 주로 어떤 항목들을 주로 보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데이터 센터로 한다면 데이터 네.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잖아요. 화재인데 지금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가 UPS라 하잖아요. 네. UPS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UPS 우리가 그 UPS에서 PS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 공급 장치거든요. PS는. 그러면 UPS의 U는 뭐냐면 uninterruptible이거든요. 네. 방해되지 않도록 전원 공급을 잘 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여기서도 집에서 보면 어느 순간 불이 약간 깜빡했다라고 하고 뭐가 좀 뭐 불안전할 때가 있죠. 전기가. 네. 이게 뭐냐면 전압의 변동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UPS는 이런 전압의 변동을 고르게 하는 전원 공급 장치죠. 이걸 이제 UPS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정전이 됐다 하더라도 UPS 작동이 되고, 그러면 점검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UPS에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배터리가 있거든요.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 고성능 고효율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화재 안전 조사에서는 이 UPS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화재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배터리는 열에 약하고 또 서버와 얼마나 공간이 떨어져 있는지, 화재가 났을 경우에 돼 있는지, 또 이중화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게 화재 안전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화재 안전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고요.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 2022년도에 발생했던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단순 화재 때문에 뭐 대규모의 통신 장애가 발생했었던 그런 아주 위험했던 순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민간 데이터 센터,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유튜브, 뭐 구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정지가 돼버려도 우리가 굉장히 생활하는데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생활 심정지라 하거든요. 심정지 상태면 우리가 피지컬 심정지인데 생활 자체가 심정지가 돼버린 상태예요. 최근에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휴대폰이 먹통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민간 데이터 센터를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했어요. 네. 거기에서도 어떤 데이터나 전력을 이중화 장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간과했었던 게 뭐냐면 공공기관의 데이터 센터 관리는 미흡하게 되지 않았나 지금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지나서 지금 상태가 보니 이중화가 거의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민간 데이터 센터 관리는 잘 되도록 제도 개선이 돼 있었는데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관리는 미흡한 제도 개선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장님 말씀 중에 이제 이중화 장치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좀 네.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사실 그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 안전과 또 화재라고 하는 두 가지 그 잣대 속에서 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잘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카카오톡이나 그 네이버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가 돼 있으면서 당시에 그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도 또 문제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를 하거든요. 이동통신 사업자예요. 우리가 SKT, LG, 또 KT 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KT는 목동에 있고 LG는 평촌에 있고 SKT는 구로에 있거든요. 네. 각각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두 개는 기간통신 사업자하고 데이터 센터는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가통신 사업자, 이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유튜브를 하게 되는 이런 사업자를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라 하는데 여기에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관리가 돼 있도록 지금 그 이후에 22년 이후에 관리되도록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안전관리 네. 이거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게 이동통신사 있죠. 이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기간통신 사업자라 하거든요. 근데 저기에 SKT하고 KT, LG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데이터 센터 우측에 있죠. 여기는 각 통신사 LG와 KT와 SKT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네. 여기는 이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후 왼쪽에 있죠. 부가통신 사업자.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이런 데는 빠져서 2022년 이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플러스 정부기관의 데이터 센터는 제도가 미흡하고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과 민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자연스럽게 전국의 데이터 센터의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인프라 배경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도 빅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온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한 15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데이터는 지금 2022년도 지금 데이터 자료거든요. 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53개입니다. 근데 지금 또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럼 비공식 자료를 하면 지금 160여 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어떤 화재 안전 관리,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화재 안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보 유출 있죠. 바이러스나 해킹. 네.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 크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내 주요 민간 데이터 이제 89곳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 내용들은 지난 3년 전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에 리튬 배터리 규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로 이제 첫 점검이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었을 것 네. 같습니다.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지금 153개의 데이터 센터가 입장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위험도가 있고 중요도가 있는 89개를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 안타깝게도 어떤 게 나왔었냐면 지금 배터리와 서버 분리 보관이 시행되고 안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와 서버 자체에서는 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배터리는 이격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져 좋은데 지금 붙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또 적정거리, 배터리와 배터리 간에도 어떤 적정거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런 확보들이 안 된 게 89개 중에서 73개소가 미확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 적정거리 미확보가 29개소, 전원 차단 장치 미설치, 원격 제어 불가가 10개소, 또 전력 및 전원 이중화 장치가 또 미비가 또 일부가 됐었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지금 47개의 곳이 아직까지 올해 7월 18일까지 지적사항이 보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국 이렇게 본다면 87개 중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과반이 넘는 47곳이 올해 7월 18일까지 보완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는 어떤 디지털 위험에 살얼음판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좀 불안한 생각도 해봅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멈추면은 그 생활 심정지가 온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머리에 네. 탁 각인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하기 20여일 전에 말이죠. 네. 이 대규모 통신 장애를 그 잠재적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했고 행정안전부 그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내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겼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초순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센터를 종합한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 경고죠. 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생활심정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주 정도 있다가 지금 이번 화재가 났거든요. 그때 점검할 때도 이 연구원에서도 인프라 위험이라 해가지고 화재나 자연재해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가장 저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공공기관 미해당입니다. 지금 이번에
공공기관에서도 점검하는데 점검이 뭐 빠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뭐가 됐었냐면 정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것 같아요. 정보 유출,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어떤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데 더 미흡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점검하고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외부의 어떤 손을 타지 않는 이런 상태로 놓다 보니 네. 정말 화재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을 꼭 그 각성해서 앞으로 좀 세밀한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뭐 공공이나 민간이나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해킹이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 못지않게 화재나 재난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 이게 또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 잠시 직전에 그 회장님께서 이중화 장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이중화 장치가 돼 있었더라면은 복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로 제대로 된 이중화가 장치가 됐었더라면 복구가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스템을 보냐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정지되잖아요. 정전되면 비상 모터가 작동이 되잖아요. 이거 똑같거든요. 그게 A가 안 되면 B로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요. 이 기간이 지금 저는 직접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 20초 지나면요. 다른 그 B 시스템이 작동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면 블랙아웃이 됐죠. 이 센터는, 이 라인은. 그러면 바로 옆에 라인이든 멀리 떨어진 라인이든 어떤 일정 시간 안에 이중화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공무원이 2,000명이 투입되고 전문가가 760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000명 숫자가 지금 복구 작업에 투입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 데이터가 소실되지 않았나. 지금 공무원 2,000명은 원 데이터와 어떤 서버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원 시스템을 지금 회생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다시 원 데이터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만큼 이중화가 백업 시스템도 안 돼 있다라고 봐죠. 전체가 지금 원 데이터가 소실됐다는 게 아니라 제 추측은 원 데이터 일부는 소실돼서 그 소실된 원 데이터를 지금 공무원 2,000명이 다시 회생 작업, 재생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추측도 해봅니다. 네. 복구를 하고 있는 우리 그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그 전문 인력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또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제 백업센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걸 보면 그렇거든요. 공주에 뭐 백업센터가 있고 대전 본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본원이 지금 3개, 4개 되죠. 백업센터가. 근데 우리가 지금 KBS도 본사가 있고 각 지방에 또 뭐 지역 KBS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본사가 블랙아웃이 되면 지금 지역에서도 본사 내용을 뭐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아웃됐기 때문에. 저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전 본원이 지금 블랙아웃이 되면 대구센터나 광주센터에서 대전 본원에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전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백업센터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지금 백업센터 저 그림대로만 됐다고 한다면 바로 몇 분 이내에 하다못해 1시간 이내라도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작동이 하지 않고 지금 18일째 되는데 네. 3분의 1밖에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국정자원의 화제가 신종 재난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재난을 처음 겪어보고 예상도 힘들었죠. 그래서 신종 재난으로 봐야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이 보는 관점과 정부나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신종 재난으로 봐야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신종 재난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예측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세상, 편한 세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스톱이 되면 정말 블랙아웃, 생활심정지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안 한 상태가 돼버리죠. 신종 재난은 정말 알 수도 없는 재난인데 이거는 충분히 예측한 재난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는 좀 어떤지 또 궁금해지네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생활하는 게 크게 보면은 뭐 1, 20년, 2, 30년 전부 이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은 우리 대한민국 수준은 굉장히 디지털 환경이 높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생활하는데 안전 관리는 정말 미흡합니다. 네. 그러나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생활 환경은 우리보다는 낮더라도 안전 관리는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나 전원이나 이중 관리, 또 사고 나기 이전에 어떤 징후를 발견해서 대처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만큼 우리는 지금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터리의 이격 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고요. 우리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휴대폰이 지금 예를 들어서 먹통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서 통화가 안 되잖아요. 고속도로가 지금 아예 잼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통신이 마비돼버리면. 지금 이것도 유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손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 통화를 하면 트래픽이 오버돼서 통신이 두절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NHK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지금 방송국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경량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경량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콘텐츠를 경량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큰 재난이 나고 불이 나면 전부 KBS로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전화가 과부하가 돼서 먹통이 되는데 트래픽이 많거든요. 네. 근데 트래픽이 적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좀 보게 되면은 동영상이 또 트래픽으로 또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이송이 되잖아요. 과부하가 돼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NHK 예를 들면 NHK는 동영상을 전부 텍스트화로 바꿔버립니다. 네. 중요한 것들은 아예 히든 시켜놓고 일반적인 안내 이런 것들은 전부 디지털화해서 트래픽 과부하를 줄이게끔 만들어놓은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KBS나 이런 방송국, 이런 신문사, 정부도 이런 콘텐츠 경량화를 어떤 위험시에 대비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버와 배터리 그 이격 거리를 조금 띄워놓는 것들, 네네. 이 90cm 이상으로 좀 해서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들 그 말씀을 해주셨고,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NHK 같은 경우는 콘텐츠의 경량화 이 네네.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디지털 재난 방지법과 관련된 내용들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제도 개선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항상 할 때마다 제도를 바꾸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도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러나 제도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제도에서 우리가 명확하고 충실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지금 있는 제도에서도 어떤 국민들의 어떤 안전의식, 관리자 안전의식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정부나 국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에요. 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안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어떤 안전관리자나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동하면 정말 또 안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도도 문제라고 보지만 제도도 선진 제도, 국민의 또 안전의식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돼서 선진화돼야만이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 관련법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 시행령으로 분산돼 있는데 이걸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그 논의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법을 하나로 모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개별법의 안전 관리를 지정하는데 개별법이 아닌 하나를 통합해서 안전 관리를 균일화시키겠다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도 급선무지만은 제도도 급선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지금 정부의 어떤 안전 관리자 있죠. 네. 또 국민들의 어떤 안전 의식을 어떻게 지금 법 개정 이전에 더 향상시키느냐가 지금 관건이 돼서 어떤 중심이 돼서 그에 대해서 대책이 빨리 좀 수립돼야 한다. 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산망의 마비 사태, 사실 그 생활의 심정지가 온다라고 네. 하는 말씀이 오늘 계속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이러한 마비 사태를 그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은 이제 신종 재난도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신종 재난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신종 재난 지금 어떤 재난인지 알 수 없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복합 재난이 있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 A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는데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 지진이 났다는 얘기죠. 네. 또 A 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B 센터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복합 재난, 중복 재난 여기에 대한 또 대책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트래픽 과부하나 광 케이블이 파손된 경우에서도 우리가 통신이 두절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도 세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한정해서 한다면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중화 시스템에 용어 정의가 필요해요. 문제가 됐을 경우에 1시간 이내에 복구되는 것을 이중화 시스템이라 한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또 그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포함돼야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신종 재난, 복합 재난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아주 호되게 이런 재난을 겪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그 이중화 장치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도 충분히 세워내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재난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30초 안전 챌린지 또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 때문에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 시스템 이용할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 디지털 환경에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의 개인 정보의 중요한 디지털 정보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화재로 인해서 불편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민원 디지털 온라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복구된 항목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합리한 어떤 디지털 환경 속이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네. 여기에 인해서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을 사칭한 어떤 보이스피싱에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